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던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대선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또 단일화 제안에 절대 응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며 단일화를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행위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6.3 대선 투표일을 열이틀 앞두고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야합의 길을 가지 않겠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대표 시절 보수 개혁 시도를 짓밟아 놓고 이제와 단일화를 제안하는 건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함을 올릴 때마다 무한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2022년도에 상스러운 요구로 문자를 날리던 분들이 이미 전화 수신을 차단했다며 더 이상 감정을 자극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단일화 원천 봉쇄에 나선 첫 배경은 최근 지지율 상승에 따른 자신감이 꼽힙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기관들의 연합체인 NBS 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캠프 이동훈 공보단장은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는데 즉각 친한계에선 끊임없이 생존 숙주를 찾는 건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라며 사실상 친윤계를 향한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었던 셈입니다. 충분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단일화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낸 이 후보는 인천 인하대를 찾아 20대 청년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또 채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만나 천안함 자폭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이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갑자기 40대 총리론까지 꺼내들며 40대인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구애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단일화 거부 선언이 나오자 김문수 후보 측은 즉각 단일화를 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황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거부를 선언하자마자 김문수 후보 측은 즉각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체주의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단일화이고 이게 국민의 여망이라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후보가 마음을 돌려 지금이라도 논의에 나서달라고 사실상 촉구한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0대 같으면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도 있지만 또 충분하게 잘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 정도를 40대가 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김 후보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제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의사가 없다는 이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가장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25일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무리해서 압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일화 시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건데 당에서는 당황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단일화 논의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면서 언론을 통해 논의를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정치개혁안 발표와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 선언까지 이끌어내면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한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광명에 외국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을 의식한 듯 자신은 대통령이 돼도 계엄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는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 최근 대선을 앞둔 선거운동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종교시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건 금지돼 있는 만큼 대부분 불법성이 의심되는데도 선관위의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난주 인천의 한 개신교 교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사법부, 국회 말할 것 없고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모든 곳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곳곳에 좌익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 체제 전쟁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한 전도사가 설교 도중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성소수자 30% 만들겠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되잖아요. 친중 국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소수가 30%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가 공직에서의 남녀 간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왜곡한 겁니다.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시설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의 측근으로 통하는 한 목사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독려했다가 오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재판을 받아온 최근에도 설교 시간을 불법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법을 막지 못하면 당선되게 만들어놨어요.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발언을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의 어린 시절 범죄 전력이 담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 등이 개신교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급속히 퍼지는데도 선관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했던 작년과 달리 이번엔 삭제 조치에 나설 뿐입니다. 교회 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닉네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고 또 삭제하기가 어려우니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통보가 왔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듯한 그런 비판을 모면하기 힘들다. 선관위는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보여 처벌이 어렵고 동일한 가짜뉴스에 대해 작년과 처분이 다른 건 게시의 횟수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피부과 원장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이 50대 이상 남자라면 룸살롱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한 말인데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감싸려고 황당한 발언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함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피부과 원장 출신 방송인으로 활동하다 이번 대선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 전면에 나선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 이 후보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현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귀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룸살롱 접대 의혹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50대 이후 남성은 룸살롱에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룸살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옹호하려고 또래 남성들을 유흥업소 출입자로 일반화하느냐 황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노동당도 5, 60대 남성들을 욕보이지 말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인이 아닌 함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을 모신 후보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안내하겠다. 함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전체 맥락은 부당한 사법부 압박을 비판한 것이었다며 크게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 위원장은 여러 차례 정치권에 영입됐다 막말 논란으로 하차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캠프에 영입됐다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이냐는 과거 인터뷰 발언이 확인되며 30분 만에 취소됐고 2021년 윤석열 캠프에도 영입됐다가 역시 군대를 안 가는 여성을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하라는 발언이 재부각되면서 7시간 만에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검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인데요.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의 현안 청탁이 김 여사에게 들어가고 그 대가로 샤넬백 등이 전달된 게 아닌지 수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의 수행 비서도 출국 금지됐는데요. 류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과정에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배우자인 고 문선명 총재의 사망 이후 통일교를 이끌어왔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다른 사건 재판에서 자신이 한학자 총재의 아들 같은 역할을 했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한 총재를 모시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보내며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과 유엔 사무국 유치 등 5개 요청 사항을 청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여사 선물을 통일교의 자금으로 구입했는지도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건진법사를 거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1,000만 원 안팎의 가방들을 샤넬에 웃돈을 내고 교환해 갔는데 모두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대신해 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비서 역할을 한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모르게 김 여사 선물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행정관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이 여전히 선물과 청탁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한 총재의 출국 금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